오늘은 파트너스 본부를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인 설계사 연합 시스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설계사님들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계사 연합 시스템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설계사 연합 시스템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영업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보험업계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설계사는 그 구조 안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쉽게 말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설계사님이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은 조직 구조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지급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파트너스 본부는 보험 영업 조직의 중심에 설계사를 두고 설계사님들께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설계사 연합 시스템입니다. 2. 설계사 연합 시스템의 핵심 개념. 설계사 연합 시스템의 핵심인 보험 설계사가 중심이 되는 보험 영업 조직. 그 출발점은 바로 모든 설계사가 동일한 수당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험 영업 조직에서는 설계사님들이 실적이나 직급에 따라 수당률에 차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차등 구조는 오랫동안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때로는 설계사님들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요소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스 본부는 이러한 차등 구조가 결국 관리자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된 운영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설계사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보다는 직급이나 각종 조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가 조직 운영의 효율을 우선해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설계사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설계사가 동일한 수당률과 동일한 수당 제도를 적용받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사 연합 시스템의 핵심 개념이 적용된 파트너스 본부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설계사 연합 시스템이 만들어낸 파트너스 본부의 핵심 특징. 설계사님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보험 영업 조직에서는 실적, 인원, 직급 유지를 위한 기준 등 눈에 보이는 조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영업을 해도 다음 달, 다음 분기를 위해 다시 조건을 맞춰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설계사 연합 시스템 안에서는 설계사님이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을 맞출 필요도 없고 인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이 줄거나 강등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설계사님은 조건을 채우는 영업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수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모든 설계사가 동일한 수당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든 실적이 그대로 이번 달의 수당으로 직관적으로 연결됩니다. 관리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여지가 없고 수당 구조 또한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내가 받는 수당이 왜 그렇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률에 차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평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계사님들께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불필요한 직급들을 최소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사님들이 만든 성과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나뉘거나 줄어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계사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구조 안에서 모든 설계사님께 동일한 수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경력 설계사님들께도 본부장급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수당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사 연합 시스템에서는 리크루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내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크루팅 수당의 지급 기한이나 강등 조건이 없습니다. 파트너스 본부에서는 설계사님이 도입한 설계사님의 실적이 발생하는 한 리크루팅 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직급 강등이나 조건 미달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조직과 수당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설계사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단기적인 성과에 쫓기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과 사업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크루팅 수당의 재원이 기존 오버라이드 수당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의 리크루팅 수당은 하위 설계사의 수당 일부를 차감해 상위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오버라이드 수당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은 손해보험을 기준으로 기존의 최상위 관리자들에게 지급되던 관리자 시상을 재원으로 합니다. 누군가는 수당을 줄여서 만들어지는 오버라이드 방식의 수당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가 도입한 산하 설계사님과 수당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서로 경쟁 상대로 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점은 리크루팅을 할 때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도입하고 싶은 설계사님과 동일한 수당률을 적용받는 구조는 같은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신뢰를 만들고 리크루팅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설계사 연합 시스템 안에서 설계사님은 일한 만큼 예측 가능한 높은 수당을 받고 각종 실적이나 인원 조건에 쫓기지 않으면서 영업과 조직 활동을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온전히 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적 비전까지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 연합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변화. 구조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설계사 연합 시스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수당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영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설계사 연합 시스템은 성과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파트너스 본부가 스스로 찾아낸 하나의 해답입니다. 설계사님이 더 이상 피라미드 조직 구조의 말단이 아닌 조직의 중심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설계사님이 누군가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파트너스 본부는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개념인 설계사 연합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에 파트너스 본부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